혈당이 정상 나와서 당뇨약 끊었어요. 20년 먹던 약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놀라셨어요. 잠깐만요. 의사도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당뇨약 없이 혈당을 정상으로 만든다니 말이 되나 싶으시죠? 놀라운 건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고쳤다는 점이에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습관입니다. 영원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몸신모망입니다. 저도 여러 환자분들 사례를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습관만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단돈 0원으로요. 또한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단순한 생활 습관 3가지만 바꿔도 65세 이상 환자 중 무려 32%가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나요? 정말 약 없이도 혈당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바로 이런 의문들, 오늘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35% 낮아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드셨는데도 어떤 날은 혈당이 많이 오르고 어떤 날은 괜찮고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식사 순서에 있습니다. 63세 이정희 어르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매번 식후 혈당이 200을 넘어서 고민이셨어요. 똑같은 밥상인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부터 5분간 천천히 드세요. 처음엔 음식이 식어서 맛없을 텐데요.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오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식후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어요. 이러셨어요. 이게 그냥 옛날 할머니 처방 같아 보여도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당뇨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채소부터 먹은 그룹이 밥부터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35%나 낮았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물 한 컵을 먼저 마시세요. 둘째, 채소나 나물을 5분간 천천히 드세요. 김치, 시금치 나물, 콩나물, 뭐든 좋아요. 셋째, 생선구이나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넷째,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를 드세요. 71세 송만석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평소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 150이셨는데 식사 순서만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110에 120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어들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어서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잡한 치료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습관이더라고요. 두 번째, 운동 시간만 바꿔도 혈당 조절 효과가 2배가 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종종 이렇게 물으세요. 무릎도 아프고 나이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의학 프로를 진행하고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 박사들을 만나오면서 운동 타이밍만 바꿔도 혈당 조절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 74세 남성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산책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산책 말고
식후 15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아침 운동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하셨는데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50mg 달라 떨어졌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30분 후부터 혈당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두 시간 사이에 최고점에 달하죠. 바로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올라가려는 혈당을 운동으로 소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려 할 때 물을 부어서 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식후 30분 후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약 15분간 가볍게 움직이세요. 셋째, 집안에서도 충분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 운동이나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심지어 팔만 흔들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식후에 5분간만 가벼운 활동을 해도 혈당 상승이 2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량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잠만 제대로 자도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수면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게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수면과 혈당의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신 어르신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최영호 어르신은 만성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고 하루 4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도 계속 불안정했죠. 아침 공복 혈당이 150에서 180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왜 혈당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수면 패턴을 개선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밤 10시에 누워서 7시간 자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셨어요. 놀랍게도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엔 110 정도로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2.5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밤새 혈당이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감소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숙면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 3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셋째, 잠자리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넷째,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세요. 다섯째, 잠자리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거나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정도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와요.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않는 게 좋아요. 잠이 안 올 때는 침대에서 20분 이상 누워있지 마시고 거실에 나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들어가세요. 오늘은 당뇨약 없이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생활 습관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둘째, 식후 운동 타이밍을 맞추는 것.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신 분들의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부천에 사시는 69세의 정미경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당뇨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으시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식사 순서부터 2주간 실천해 보시고 그게 습관이 되면 식후 운동을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까지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쌓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여유 있게 바꾸어 놓는지도 저는 수없이 지켜봐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 후에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는 보완요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혈당 때문에 늘 고생하는 남편, 당뇨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 혈당 관리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고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또 누군가의 일상까지 지켜주는 정보로 몸신모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건강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습관 함께 시작해 보시죠.